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M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신년이 시작하고 나서 1월 부분에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1월 지금까지 마이너스 4%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은 하락했지만 아직까지는 4% 정도 상승하고 있죠. 연초 부분에 있어서 코스피 쪽이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 부분은 연말 부분에 들어왔었던 배당과 관련된 프로그램 매수세의 부분이 반대급부로 매도가 나가는 현상들이 일정 정도 진행되기 때문이죠.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런데 어제 그죠? 한국판 휘슬블로우 국회 통과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주가 조작이나 불법 공매도, 불공정한 거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돈이 움직이는 주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작년도를 보게 되면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이 상대적으로 한국은 1억 원밖에 되지 않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7,914억 원. 어마어마하죠. 그죠? 이런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거래, 불법 공매도와 관련된 이런 신고 여러분들 포착이 되면 바로 신고해서 그죠? 발본색고 내야 이 건전한 금융 질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천조를 굴리는 국민연금이 지난 4분기, 그죠? 지난 4분기에 어떤 섹터 종목 부분을 매수를 했는지 또 어떤 종목을 매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4분기 지분율 변화에 있어서 그죠? 3.3% 정도 오른 부분 CNC 인터내셔널, 그죠? 그리고 HK 이노엔,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삼양식품 뭐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딱 공통점을 찾아보면 어떤 부분인가요? 화장품, 중소형 화장품 쪽 라인 부분에 매수를 늘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중국과 연관된 대규모 화장품 업체가 아니라 ODM, OEM 쪽, 북미 쪽을 바라보고 수출하는 화장품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 신고가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반면에 국민연금이 4분기 지분율을 감소한 섹터 종목 부분들을 보게 되면 호텔 신라, HL 만도, 사실은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도 현대차와 기아차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가지고 올라간다 해도 HL 만도 이 자동차 부품주의 수익성이 가장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HD 현대건설, 기계, 진에어, 그리고 태원건설의 지주사인 TY홀딩스도 지분을 감소시킨 부분. 자, 무조건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매수했다면 또 뭐 차익 실현할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많이 매도했다면 또 매수를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는 건 섹터 관점을 어느 쪽 라인 부분에 매수 쪽으로 보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왜 금요일 거를 왜 지금 이야기를 하지? 그죠?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게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이기도 하죠. 왜? 시장에서 바라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자, 사실 미국의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그죠? 증가했다는 게 보여지죠. 막대 그래프가 이전 달보다. 그리고 민간 부분 취업자 수도 증가를 했습니다. 고용이 아주 양호하다는 거죠. 자, 여기 이쪽 오른쪽을 보시면 미국 실업률은 3.7%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간당 임금 증가율이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고용도 튼튼하고 그리고 시간당 임금도 약간 상승하는 부분. 이렇다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너무 많이 갖고 있었던 부분이 훼손될 수 있는 지표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내일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사실 미국의 11월 헤드라인 CPI는 3.1%였고요. 그리고 코어 CPI는 4.0%였는데 12월 전망치는 3.2% 헤드라인이 그러니까 살짝 높아질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코어 CPI는 다소 0.2% 내려오지만 그 이유가 최근 하락세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었던 이 파란색 가솔린 가격이 조금 올라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주택가격 지수도 올라오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11월 달보다는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놓여져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미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그리고 투자자가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 횟수보다 적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또 그리고 3월이 아니라 5월이나 하반기로 이연돼서 금리 인하의 시작 시점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의 노이즈가 일정 정도 진행되면서 미국 시장이나 또 우리 시장도 연초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사우디의 감산, 그죠? 유가와 관련돼서 아시아 수출 가격 인하하고 그리고 모든 지역 2달러 정도 인하했다는 이 내용을 보기 이전에 유가가, 그죠? 12월 달에 급격하게 내려왔다가 지금은 70불에서 75불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유가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내려온 부분이 조금 반등하는 흐름, 이런 부분들이 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미국의 물가에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볼 수가 있고,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거기에 헤즈볼라가 개입하니 안 하니, 홍해에 후티 반군이 싸우니 마니, 그러면서 지금 유가의 상승 흐름이 전개될 이 시장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한 흐름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죠? 오펙 플러스의 담합 시도, 가격 담합. 그러니까 수요가 따르지 않고 있는데 감산이라는 가격 결정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사우디 이외의 다른 국가들에서 증산을 하고 있고 모르게. 그죠? 거기에 미국 셰일가스가 사상 최대 생산량을 하고 있으니 유가의 이 가격을 유지시킬 수 없는 부분이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가 보면 중국 시장 계속 내려오고 홍콩 시장 저점 붕괴하잖아요. 그죠? 중국의 수요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유가의 하락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2024년 세계 경제 전망을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1년에 2번 하는 겁니다. 그죠? 1월 달과 6월 달. 그런데 한국은 발표를 안 해요. 저도 전화 걸어 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걸어봤습니다. 자, 여하튼 올해 세계 경제 전망치는 선진국 부분과 신흥시장 해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미국도 그리고 중국도 종전보다 하향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그만큼 2024년 경제 부분에 있어서 하방 요인, 경기에 대한 하방 요인이 크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집값은 반토막, 시내는 노숙자 천국. 여기 전부 다 가게 앞에서 노숙자들 보이시죠? 그죠? 경제가 박살난 중국의 실리콘밸리 이 상징이었던 선진시의 모습입니다. 왜? 중국에서 공급망 다 빼서 멕시코로 가고 캐나다로 가고 동남아시아로 가고 하니 집값은 폭락이요. 그리고 일자리가 없고 그러니 노숙자들이 발생하는 부분, 중국이 지금 답이 없다.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의 그림자 금융의 상징이었었던 중츠그룹,
파산 신청했다는 내용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뉴스로. 그죠? 초과 채무가 40조 원대. 한때는 자산 규모가 183조 6천억 원. 뭐 상상도 안 가는 이 자산 규모를 갖고 있었던 그룹이 파산을 신청할 정도로 난리 부르스인 거. 뭐 우리가 헝다, 비구이안 기억하시죠? 그걸 기억하지 않아도 지금 중국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대만에서 그죠? 총통 선거가 있는 부분이죠. 민진당 이 빨간 부분을 보게 되면 민진당입니다. 여론조사의 모습인데 민진당은 친미 성향이 강한 후보, 그리고 이 국민당은 친중 성향이 강한 부분이 요 파란색 부분, 그리고 민중당, 그죠? 원래 이 단일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죠? 각자 나온 부분인데 사실 근소한 차이잖아요. 그죠? 근소한 차이다 보니까 지금 선거 며칠을 앞두고, 그죠? 안철수 효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뭐냐면 며칠 앞두고 단일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단일화를 하면 친중 성향 쪽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에 더해서 중국이 지금 전투기, 그리고 정찰 위성 이러면서 대만으로 보내면서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 행여나 잘못 뽑으면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위협을 가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이 행여나 이후에 선거 이후에 대만을 공격하게 되면,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대만 이외에 가장 악영향을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는 리포트도 나왔죠. 여하튼 이런 불확실성이 일정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중국이 대만과 관련된 이 관세 부가, 이런 관세까지를 꺼내들면서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흐름. 사실은 중국의 대만과 관련된 선거에 일정 정도 개입하는 모습이죠. 하여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일정 정도 반사급부를 받을지, 아니면 그죠? 대만의 이 부분 속에서 우리 시장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어떤 것인지도 함께 공부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김정은은 대한민국은 우리 주적이다. 전쟁 피할 생각 없다. 아주 본격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한 동포입니다. 라고만 할 수는 없죠. 그죠? 방산부터 시작을 해서 안보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갖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개인 투자가, 특히 시장에 얼마 진입한 기간이 짧으신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할 경우가 있어요. 무슨 거냐면, 미국 시장도 사상 최고치 근접에 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왜 우리 시장은 못 오르냐? 그러면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었던 연말에 개인들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그게 고객위탁금으로 들어가서 고객위탁금이 증가한 부분,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 그런 가운데 또 하나는 그죠?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이건 이제 1월 4일 기준인데, 코스피 시가총액이 2,007조 원. 사실 지수가 3,300포인트, 그때 시가총액의 90%까지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주가지수 부분은 시가총액으로 살펴보면 한 2,98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정작 오늘 종합주가지수의 주가는 몇 포인트입니까? 2,545포인트 정도죠. 그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시가총액이 증가한 만큼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그 이유는 바로 이거죠. 그죠? 시가총액과 지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신규 관련주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또 거기에 유상증자를 통한 물량,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이 왜 이 체감 경기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냐면, 사실은 수많은 기업 중에서 코스피에 상장하려고 하는
기업들, 신규 상장하는 종목은 정말 어려운 관문을 뚫고 성장성이라든지 그 산업의 성장성이나 그 기업이 성장하는 좋은 기업은 시장에 들어오고 반대로 시장에서 놓여져 있는 기업이 제대로 된 매출과 영업이익을 몇 년 동안 내지 못하면 상폐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 좋은 성장, 그리고 시대에 맞는 흐름을 갖는 기업은 계속 들어오고 종목은 안 좋은 기업들은 내보내니까 시장 지수는 사실은 뭐예요? 더 올라가는 게 정상인 거죠. 왜? 좋은 기업만 들어오는 부분이 크니까. 사실 작년에 그죠? 상장을 했었던 종목들, 굵직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뭡니까? 두산 로보틱스, 뭐 LS 머티리얼즈,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비롯해서 좋은 종목들, 특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상장해서 지금 시가총액 16조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고객예탁 자산이라고 한 50조든 60조든 놓여져 있는 부분에서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없을 경우엔 그 돈이 다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신규 상장하는 좋은 종목이 들어오게 되면 그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니까 지수가 올라가도 그죠? 옛날의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 종목이 다시 올라오는 부분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시장 종목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LG전자가 1월 8일 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오늘 보게 되면 어제 실적을 발표하고 시가총액 1, 2부터 시작을 해서 대형주들이 시장 지수, 거래소 지수를 까먹었죠. 왜냐? 실적 발표를 했더니 실적이 다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LG전자 3년 연속 최고 매출을 기록했어요. 매출은 90입니다. 그죠? 매출은 계속해서 실적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지금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자, 요거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지금 그 LG전자의 매출 부분은 양호한데 그죠? 분기 영업이익도 분기 매출도 양호한데 수익성 그죠? 수익성이 그나마 이 성장을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2년 전 이 영업이익에 비해선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삼성전자가 연간 영업이익 6조 5천억을 발표를 했죠. 잠정 실적이지만 258조 매출에 영업이익 6조 5천억. 이게 연도별 매출과 영업이익인데, 그죠? 2021년에 51조 영업이익, 2022년에 43조 영업이익. 그런데 올해 6조 5천억의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장은 그죠? 4, 4분기 기대치를 분기별로 보더라도 지금 삼성전자 분기별로 보게 되면 67조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2조 8천억입니다. 실제로 70조 넘는 매출에 영업이익 3조 7천억 정도까지를 바라봤었는데 그죠? 영업이익 기준 25%의 쇼크가 나왔어요. 충격이죠. 그죠? 왜 충격이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그죠? 영업이익 6조 5천억. 그러니까 2023년 실적으로만 보면 6조 5천억 영업이익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440조입니다. 그죠? 그리고 2021년, 2022년보다 못한데도 불구하고 올해 2024년에 나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미리 선반영해서 올라왔잖아요. 그죠? 올라왔는데 그 기대치만큼의 4분기 실적을 내지 못했다면 이건 쇼크인 거죠. 그죠? 쇼크면, 그죠? 반도체 쪽에서의 적자 폭이 기대치보다 축소되지 못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영향은 하이닉스가 이후에 실적 발표할 때, 물론 HBM 수주도 있었고 하긴 하지만,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보다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이닉스만 안 좋겠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함께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던 소부장 쪽도 그죠? 밸류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오늘 반도체 쪽도 약세를 세게 보였던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쇼크입니다. 그죠? 쇼크는 뭐냐? 4, 4분기 영업이익의 쇼크지요. 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분기별로 보게 되면 8조에서 8조 하반에 매출을 분기별로 진행을 시켰는데 3분기에 영업이익이 7,300억이었는데 물론 AMPC 포함입니다. 그런데 4분기에는 3,000억. 그죠? 그러니까 3분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53.7%가 감소됐으니까 LG엔솔도 쇼크입니다. 그죠? 그런데 전년 동기로 보게 되면 42.5% 증가한 거니까 괜찮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거냐면 반도체 쪽 라인 부분의 매출과 영업이 그게 경기가 나아지면 그리고 AI라는 그리고 HBM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반도체가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선반영한 주가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 쇼크가 나온 상황인 거고 2차 전지 쪽은 LG엔솔을 비롯해서 삼성 SDI, 완성셀 모두 다가 유럽향에 대한 지금 매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4, 4분기 실적은 다 안 좋을 거라는 걸 이미 시장은 작년 연말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쪽 라인 부분은 4, 4분기 실적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7월 26일 고점 이후에 지금 반토막이 대부분 난 거 아닙니까? 주가가. 그러니까 똑같은 실적이 발표돼서 충격을 받더라도 이미 주가에 영향을 받은 쪽 라인은 떨어지더라도 그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화장품주, 국민연금이 많이 산 쪽 라인 부분 기억하시죠? 코스메카 코리아, 클리오, 그죠?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이런 유형의 ODM, OEM 관련 북미 이 중소형 주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 그 부분은 유효하다. 자, 중국이 또 게임과 관련된 부분 12월 22일 날 규제 나온 이후에 아주 저 중국 국가에 충성합니다라고 텐센트가 미성년자 게임 제한 발표를 어제 했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게임주가 다 잘 가겠느냐는 여러분들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자, SK온이 중국의 전기버스 NCM 배터리 공급한다라는 뉴스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부분은 환경 규제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국산 전기버스 한국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다. 이런 쪽 라인 부분에 LF 배터리에 재활용 폐기물 부담금 추진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죠. 그죠? 올해 이런 거 확실하게 진행시켜야 됩니다. 환경 분담금 진행시켜서 중국의 전기버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대한민국 배터리를 사용하게끔 만들어야죠. 그런 가운데에서 일본 자동차가 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태국이 2030년까지 생산량이 38%를 전기차로 대체한다. 그리고 나서 혼다가 그죠? 1월 8일 날 캐나다 전기차 공장 신설 검토를 하면서 18조 투자, 그리고 2030년까지 약 52조 투자는 지속한다는 거죠. 에베레스트산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죠? 쉬지 않고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2차 전지는 그죠? 지금 올라가듯사 초입 부분에서 베이스 캠프지고 잠시 쉬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그죠? 6시부터 지금은 섹터 부분에 있어서의 전략 그리고 종목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6시 10분에 MTN 홈페이지 화면을 보시면 김기수 클릭하시면 그죠? 무방과 관련해서 본격 실적 발표 앞둔 섹터 대응 전략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